안녕하십니까. 일자리 TV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주식회사 선후고용서비스 상담실장 장혜숙입니다. 올여름은 계속 비가 내려서 더위를 모르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밤에는 보일러를 켜고 자야 하나 이제 가을을 넘어 겨울을 예감해 봅니다. 지난 방송에서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꼭 빠질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블록체인입니다. 블록체인은 제2의 인터넷으로 그 활용성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블록체인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아마도 비트코인이 떠오르실 겁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의 기술에 대한 이해는 하지 않고 블록체인은 단지 투기를 하는 곳으로 코인을 구매하는 시장이라고만 오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비트코인의 엔진이 블록체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비트코인은 블록체인이 가진 장점을 구체화한 것입니다. 비트코인은 2008년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익명의 연구자 집단이 만들어낸 가상화폐인데요. 블록체인 기술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비트코인이라는 가상화폐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2008년 당시 미국의 대형 투자은행 3개사가 파산하고 세계 최대 보험회사인 AIG는 파산 직전까지 가면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의 구조적 문제점들에 대안으로 고안해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2008년 10월에 발표한 사토시 나카모토의 비트코인 A Peer-to-Peer Electronic Cash System이란 제목의 9쪽짜리 논문의 의도대로라면 중앙통제에서 벗어나 개인 간의 거래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었는데요. 요즘 비트코인 거래에서 대형 채굴업체나 대형 거래소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비트코인이 다시 중앙 시스템의 통제를 받고 있는 거나 다름없어 애초에 의도했던 개발자들의 꿈은 실패한 거나 다름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비트코인의 엔진인 블록체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블록체인이란 분산 원장으로 새로운 디지털 플랫폼입니다. 분산 원장이란 중앙 집중의 관리나 데이터 저장소가 존재하지 않고 분산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블록체인은 블록과 체인을 합쳐놓은 단어인데 블록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단위입니다. 블록 한 개에 A4 용지 한 장 정도의 데이터가 저장됩니다. 체인은 이 블록들을 계속 엮어 놓은 것입니다. 블록체인은 날짜나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해시 함수를 써서 순서대로 저장이 됩니다. 블록체인이 해킹이 어렵다는 것은 바로 이 해시 함수 때문입니다. 해시 함수는 비가역성이기 때문입니다. 비가역성이란 것은 이미 일어난 일을 되돌리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현재 블록체인에는 세계 최초의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이 67%를 차지하고 이더리움이 15%를 차지하는데요. 이더리움은 기업, 산업, 공중용 등 계약 원장 거래, 즉 스마트 계약으로 주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리플,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 등의 알트코인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블록체인에는 여러 종류가 있고 종류마다 차이가 있는데요. 채굴 방법으로 작업 증명이 있고 지분 증명이 있습니다. 작업 증명은 비트코인에 많이 쓰이는 방식이고 지분 증명은 이더리움 같은 스마트 계약에 많이 쓰이는 방식입니다.
비트코인이 쓰는 작업 증명 방식으로 블록체인을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블록체인은 관리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장부 전체를 복사해서 전달하게 됩니다. 이 장부들을 다운받고 관리에 동참하는 컴퓨터들을 채굴기라고 부릅니다. 이 장부들은 블록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그 내역들은 전 세계의 모든 관리 참여자들, 즉 채굴기에 전달이 됩니다. 이 내역들이 약 10분에 한 번씩 블록으로 묶여서 장부에 추가가 되는데요. 이렇게 하다 보면 채굴기들마다 다른 장부들을 가지게 될 수가 있겠죠. 오류가 있거나 컴퓨터가 느려서 뒤처졌거나 아니면 누가 악의적으로 조작했을 수도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긴 체인이 진짜로 인정을 받아 채택이 되고 나머지 채굴기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누락된 것이 없으니까 블록이 제일 많을 거란 얘기죠. 새 블록이 만들어지면 이전 블록의 체인처럼 끼워지는데 이때 해시 함수로 암호화해서 끼우기 때문에 해킹은 전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전 세계의 컴퓨터 파워 쟁쟁한 채굴기들이 10분 동안 부지런히 채굴기에 들어온 내용들을 계산합니다.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계산한 채굴기가 블록을 성사시키면 그 채굴기는 12.5 비트코인의 보상을 받습니다. 원화로 계산하면 약 1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10분에 1억 원이면 정말 엄청난 금액이죠. 그래서 전 세계에는 수많은 채굴기들이 낑낑대며 이 시간에도 채굴을 하고 있습니다. 채굴기들끼리 채굴된 내용을 서로 합의해야만 비로소 블록 한 개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때 합의는 51%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보상을 목적으로 채굴에 참여하는 자발적 참가자들에 의해 저절로 보안까지 이루어지게 되니 여기에 조작은 있을 수 없습니다. 블록체인이 만들어가고 있는 파괴적인 변화는 단순히 제2의 인터넷이 아니라 세계적인 경쟁력 있는 시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P2P 방식, 즉 중앙 시스템을 거치지 않고 개인과 개인의 네트워크상 단말기로 연결되는 거래로 경제활동의 주체자들이 가치가 있는 컨텐츠나 재화를 직접 교환할 수 있다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전혀 다른 경제 형태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비트코인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경제 시스템은 개인 간 직접 지불과 소액 결제 지원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영화나 음악 파일처럼 복제가 쉽고 가치 훼손이 쉬운 디지털 컨텐츠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접 거래 경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음원을 구입할 때 멜론 같은 중재자를 거치지 않고 가수에게 직접 지불 방식으로 음원을 구입하게 되는 경우가 되겠죠. 이뿐만 아니라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신뢰 구축은 앞으로 수많은 분야로 확대되어 이용될 것입니다. 정부 공공부문, 토지대장, 신분증, 디지털 투표, 마일리지와 복지카드, 기타 상거래 어플리케이션 등 블록체인 사용의 해외 사례를 보면 온두라스에서는 국가의 반부패 방지를 위해 의식 있는 젊은이들이 블록체인을 이용했고 에스토니아에서는 블록체인 기반의 투표를 하고 덴마크의 자유동맹당도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전자투표를 했다고 합니다. 2016년 미국 텍사스주와 유타주에서도 대선 후보 선정에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투표를 했습니다. 또한 디지털 신원 확인도 가능합니다.
고객이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인증체계를 스스로 선택하여 사용하고 블록체인을 통해 고객 인증체계 암호화와 다양한 접근을 보장합니다. 자전거 대여소에서는 주차 이력을 확인하고 태양 전기의 잉여 에너지를 코인으로 활용해 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도 합니다. 월마트에서는 블록체인을 이용해 농산물의 원산지를 추적하여 공급망의 모든 단계를 알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집안의 가전제품들을 모두 연결한 사물 인터넷도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면 개인정보 보호, 해킹의 우려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의 암호화폐는 앞으로 기축통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세기 초에는 파운드가 기축통화였고 2차 세계대전 후에는 달러가 기축통화였으며 그 이후 유로화와 위안화가 힘을 얻고 있는 지금 블록체인의 암호화폐가 미래의 기축통화 역할이나 또는 금을 대체할 대체통화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가 블록체인에 대해서도 후발주자인 것이 2013년 12월에 있었던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4개 당국 실무자 회의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해석을 현행법상 화폐로 인정 불가능하다며 불법으로 보고 무시하자는 잘못된 결론을 내림으로써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비트코인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강하며 더불어 블록체인의 기술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도 후진국 수준입니다. 분발하여야 하겠습니다. 오늘 블록체인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고 공부도 많이 하고 더 쉽게 표현하려고 애를 썼는데요. 잘 알아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질문을 하셔도 좋습니다. 저와 함께 미래를 공부하고 미래의 일자리를 찾아보도록 합시다. 오늘 방송 도움이 되셨다면 지인들에게도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분 좋은 구인구직의 주식회사 선후 고용서비스 상담실장 장혜숙이었습니다.